이어서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오늘 대전과 세종, 충남은 흐린 가운데 종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홍성 71.9mm, 세종 43mm, 대전 29mm로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지만 오후 들어 점차 빗줄기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비는 밤까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늦은 밤부터 다시 시작돼 내일 아침까지 5에서 20mm 정도 더 내리고 그치겠습니다. 비가 온 뒤 기온은 뚝 떨어져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6도로 비교적 쌀쌀하겠습니다. 산림청이 봄철 대형 산불을 막기 위해 지난달부터 어제까지 추진한 대형 산불 특별 대책 기간을 종료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산불은 323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피해 면적은 86% 증가한 442헥타르로 집계됐습니다. 산불 발생 원인은 논, 밭두렁, 쓰레기 소각 등 소각에 의한 산불이 110건으로 34%를 차지했습니다.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요? 지난주 3위로 출발했던 프로야구 하나이글스가 5연패 늪에 빠지며 7위까지 내려앉았습니다. 공격과 수비, 주루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는데 아직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선두 두산과의 경기. 한화 내야수의 두 차례 악송구가 모두 실점으로 이어지며 리드를 빼앗깁니다. 경기 후반 득점권 기회에서 안타가 나오지만 2루 주자가 홈으로 파고들다가 아웃됩니다. 아쉬운 수비와 무리한 주루 플레이가 경기의 흐름을 끄는 장면입니다. 이날 4대5로 역전패한 한화는 이후 4경기를 모두 내주고 5연패에 빠졌습니다. 5할 승률은 무너졌고 3위까지 올라갔던 순위는 어느새 7위로 내려앉았습니다. 5승 1패를 거둔 2주 전과는 달리 지난주 한화의 전력은 무기력했습니다. 특히 팀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불펜과 타선이 함께 난조를 보이면서 5연패를 하는 동안 4차례나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1승 5패를 하는 동안 그 타선의 응집력이 상당히 떨어졌고 그 침체가 만약에 오래 간다라고 하면 불펜진의 과부하가 상당히 걸릴 가능성도 하나 입장에서는 지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겁니다. 하지만 반등의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7위 한화와 3위 기아와의 승차는 불과 한 경기 반. 내일부터 광주에서 격돌하는 기아와의 3연전에서 연패를 끊고 분위기를 바꿔야 합니다. 상대 에이스 헥터와 양현종을 잇따라 만나는 점은 부담입니다. 최하위 롯데와의 주말 3연전을 포함해 이번 주 5할 승률 이상을 거둬야 중위권 경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구청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동구에서는 막판 후보 단일화를 통해 이승복, 황인호 두 예비후보가, 대덕구는 김한태, 박병철, 박정현, 이세형 4명의 예비후보가, 유성구에서는 김동섭, 송대윤, 정용래, 조원희 4명의 예비후보가 경선을 치릅니다. 민주당 충남도당도 도내 6개 시장 군수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진행해 공주시장 후보로 김정섭, 보령시장 후보로 김기호, 서산시장 후보로 맹정호, 계룡시장 후보로 최홍묵 현 시장, 당진시장 후보로 김홍장 현 시장을 선출했으며 아산은 3명의 후보가 2차 경선을 치릅니다. 여야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천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선발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천안갑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이규희 전 지역위원장과 한태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권리당원 ARS 투표로 경선을 진행해 내일 최종 후보를 정합니다. 자유한국당은 KBS 사장을 지낸 길환영 당협위원장 전략공천 쪽으로 기울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이정원 전 천안시의회 의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천안병은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전략공천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바른미래당에서는 김재식 충남도당 공동위원장과 박중현 천안갑 지역위원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7월까지 대전, 세종, 충남에서 아파트 만여 가구가 입주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석 달간 입주 예정 아파트 물량을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11,012가구로 집계했습니다. 지역별 대규모 입주 예정 물량으로는 5월 세종시 1, 2생활권 1,768가구와 천안 신부동 2,144가구, 6월 세종시 3회 1생활권 849가구, 7월 대전시 파남동 1,565가구 등입니다. 개청 20주년을 맞은 대전 특허법원은 오늘 롯데시티호텔에서 20년의 도전과 혁신, 세계로 나가는 특허법원을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국내외 특허 전문가들이 모여 최근 글로벌 지식재산 분쟁이 증가한 상황에서 오는 6월 특허법원에 신설될 국제재판부에 대한 정책 운영 방향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세종시 5회 1생활권에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를 이끌 총괄 책임자로 정재승 카이스트 바이오 뇌공학과 교수를 추천했습니다. 위원회는 과거 신도시 개발 당시를 도시계획 전문가가 맡은 것과 달리 과학기술 전문가가 사업을 주도해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의 혁신성을 살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재승 교수는 세종시를 스타트업들이 찾아와 스마트 기술을 주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대전시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방구급차의 응급출동을 빠르게 하는 방안을 공동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관리원은 대전시가 제공한 출동 위치 정보 3천만 건을 인공지능 기계학습으로 분석한 결과 긴급자동차가 5분 이내 출동하기 어려운 취약지역 7곳과 상습 지연 구간 800여 곳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연 구간을 피해가는 최적 경로 분석을 통해 소방 차량 운용 대책이 마련되고 상습 지연 구간에는 주민들이 초기 화재 진압에 활용할 수 있는 비상 소화 장치가 우선 설치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269곳의 혁신 실적을 평가한 결과 지역에서는 한국서부발전과 한국연구재단, 대전도시철도공사 등 3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와 독립기념관, 대전도시공사, 세종시설관리공단 등 14곳은 보통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충남개발공사, 당진항만관광공사 등 4곳은 하위 25% 수준인 미흡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평가는 정부 혁신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이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반영됩니다. 이달 말부터 매주 토요일 대전 원도심일원에서 음악회와 전통무용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집니다. 대전시는 오는 28일부터 매주 토요일 중구 대흥동 우리들공원과 은행동 스카이로드를 비롯해 중앙로 지하상가와 은행교 데크 등에서 천여 개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7월과 10월에는 시민이 참여하는 축제도 2차례 마련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이었습니다.